자, 이제 3D 프린팅의 정의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3D 프린팅이 나오기 전에는 쾌속 조형 기술이라고 Rapid Prototyping 해서 RP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했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1980년대에 우리 산업계에 이미 소개가 되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출시하면서 점차 이제 RP 시장을 3D 프린터가 이제 잠식하면서 이제 RP 하면은 쾌속 조형 기술이라 그러면은 3D 프린터로 대체할 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3D 프린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하고 3D 프린팅의 제조 방식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좀 더 여기서는 설명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제조 방식은 자, 성형, 절삭, 조립 뭐 등등 많은 공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공정을 넣으려면은 어때요? 제조 장비, 설비가 필요한데 제조 설비도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면은 그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돼요. 공간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장비를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가야 돼요. 기계 장비라는 게. 그걸 통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듭니다. 많은 공정을 해서. 왜냐하면은 기존의 공정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복잡한 제품, 아까 전에 보듯이 8개의 부품이 있는데 브라켓 하나에 기존 공정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그렇게 8개의 파트로 나눠 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8개를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공정이 다 다르다 그러면은 전부 그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그 다음 비용,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숙련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3D 프린팅에 있으면 어때요? 어디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3D 프린터만 있으면 되지. 3D 프린터만 있으면 됩니다. 부대 뭐 설비가 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기존의 공정에 비하면은 훨씬 작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3D 프린터 한 대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3D 모델만 있으면은 손쉽게 바로 여러 공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단공정으로 해서 바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3D 프린팅입니다. 산업별 주요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은 3D 프린터가 뭐 의학이라든지 나노기술, 제약, 국방, 우주항공, 패션, 뭐 음식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의학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인공귀라든지 코라든지 치아라든지 뭐 의족, 보조기기, 인공뼈, 관절 등 나중에는 인공장기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듯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이 이게 쭉 이렇게 기대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약의 맞춤형 처방약이라든지 국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사 무기를 관련된 부품들을 바로 그 자리에 생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우주로 나가버리면은 어떤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주에서 직접 3D 프린터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어떤 구조물을 수리한다든지 만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D 프린트의 정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내놓았는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3D 프린터라 그런다. 말은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정의는 요 밑에 요 빨간 글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트가 대중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여기 2005년에 랩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70% 이상의 부품을 자가 복제할 수 있는 3D 프린트에 대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 해서 3D 프린트로 3D 프린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가 복제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3D 프린트에 필요한 프로그램, 오픈 소스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영국의 바스 대학의 아드리안 보이어 교수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D 프린트가 갑자기 전 세계 대중속으로 이게 이름이 알려진 거는 2013년 초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3D 프린트가 거의 모든 제품의 생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는 멘트를 언급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랩 스트럭처를 살펴보면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FDM, 여기에 FDM 뭐냐면은 자, 노란색으로 바꾸고, 자, fuse the deposition 모델링이라는 약자입니다. FDM이라 해서 필라멘트, 고체 필라멘트를 노즐에 여기 열을 가해 가지고 녹여가지고 순간적으로 녹여서 그냥 뒤에서 압출을 시킵니다. 압출해서 적척하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머신링 센터에 비하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구조도 보면은 여러분들 3D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1과 2분의 1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5D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XY는 이게 동시에 움직입니다. X, Y는 움직이는데, G 방향, Z 방향은 한번 움직였다가 XY 방향으로 쭉 움직이고, 다시 Z 방향 올리고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2와 2분의 1D라고 합니다. 요거 바뀌었네. 2와 2분의 2.5D라고 보는 게 어떻게 맞습니다. 혹은 2 플러스 1 축, 2 플러스 1 축, 1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신링 센터에 보더라도 3 플러스 2축, 5축 장비가 있는데 동시 5축이 아니고 3축을 구현하면서 각각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3 플러스 2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똑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FDM 방식의 장비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D 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떠한 CAD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CAD로 해서 어떤 파일명, 예를 들어 STL이라 그러면은 이 모델 파일명만 하나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제품을 3D 프린트만 있다면 강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모델링만 있다면 또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절삭 강호로도 강화할 수도 있고, 혹은 성형 강호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차원에서 2D 도면이 많이 활성화됐다면 요즘은 3D 모델링만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제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CAD/CAM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드렸듯이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제조를 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툴 패스라고 하는데, 툴은 뭐냐면은 공구의 절삭 가공하면은 공구의 절삭 가공의 엔드밀 같은 툴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하면은 노즐이 툴이 될 수 있습니다. 노즐이 여기 용융수지를 뿜어내는 노즐이 툴이 될 수 있죠. 이 툴이 지나가는 경로를 XYZ 좌표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NC 코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 NC 코드 중에 G 코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닉스 하면은 전자장비들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몇 개 없습니다. 컨트롤러, 보통 이제 제가 조립에서도 많이 쓰는데 거기에는 아두이노 보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쉽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텝 모터가 주로 들어갑니다. 아주 정밀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모터가 들어가겠지만은 그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머신링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서버 모터가 들어갑니다. 아주 정밀한 부품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스텝 모터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서버 모터하고 스텝 모터하고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자, 스텝 모터는 한 번 컨트롤러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몇 바퀴 돌아. 그러면은 자, 우리 기계를 구동하는데 가장 액추에이터로 것들을 많이 쓰는 게 모터입니다.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전을 시켜서 어떤 직선 운동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자, 회전을 만약에 여기에서 10mm를 가라 그러면은 여기서 모터에서 뭐 5바퀴를 돌아라. 안 그러면 펄스로 뭐 20펄스를 가거라 하면은 그냥 이거는 지령한 대로 5바퀴를 딱 돌고 멈춰버리면은 여기 기능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이게 뭐 페르프, 클로즈드 루프라든지 루프를 안 따고 그냥 10mm 갔구나 하고 이제 잊어버립니다. 이게 스텝 모터라고 볼 수 있고,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서버 기구를 통해 가지고 10mm 가라 그러면은 10mm 갔는지를 다시 체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회전 각도라든지 회전 수라든지 정확하게 펄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덜 가고 뭐 많이 가고 했을 때 이게 켈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타코메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속도도 조절 가능하고, 속도도 그렇게 해서 페루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게 10mm 갔는지도 체크를 하는 기능이 있는 게 이제 서버 모터를 이용한 서버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스텝 모터. 그래서 제가 조립했는 것들은 뭐 FDM 타임 같은 경우는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니까 이게 스텝 모터로 해야 그 가격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엔드 스탑이라든지 이건 접촉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 히팅 밴드, 베드라든지 베드를 이게 가열하는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스태프 드라이브라든지 뭐 이런 자질구레한 부품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걸 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장치 구동 장치로 보면은 이제 저 모터에서 회전에서 이제 직선으로 구현할 수 있는 타이밍 벨트라든지 풀리라든지 이런 소소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저 XY 축을 움직일 수 있는 여기 스크루가 들어가 있는 봉이죠.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FDM 타입의 3D 프린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가면은 익스트루전 하면 압출이라는 데입니다. 압출이란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루전은 압출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에 이게 히터가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만약에 PLA 수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190도에서 뭐 210도로 보통 사용하는데 이 온도를 여기에 맞춰주면은 여기 여러분들 플라스틱 수지가 이렇게 필라멘트가 들어와서 여기에 뜨거운 거 만나면 녹죠. 여기서 이 온도에서 녹아가지고 뒤쪽에서 이제 밉니다. 압출 형태로 스텝 모터로 쭉 저 고체의 필라멘트를 쭉 뒤에서 밀면은 여기 용융수지가 앞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XYZ로 움직이면서 계속 적층을 하는 겁니다. XYZ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게 FDM 타입의 3D 프린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해 잘 안 가면은 유튜브라든지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3D 프린트 같은 경우 사용 안 하면은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FDM 타입을 사용해 보면은 30분 이내로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다 잘 하시기 때문에 3D 프린팅 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 이게 랩 프로젝트 했을 때 여기에 아드리안 보이어 교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요걸 가지고 3D 프린팅을 만들어서 복제를 한 겁니다. 복제를 했다는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